안녕하세요, 돌피 여러분들. 돌돌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연애 상담을 해볼까 해요. 아니, 저번에 작년인가? 그때 좀 올렸는데 너무 반응이 좋았고, 또 저한테 평상시에도 연애 상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연애 상담을 잘했었나? 나 그때 다 헤어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다 차단하세요, 헤어지세요 이랬던 것 같은데 은근 많이들 저한테 연애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2탄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번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해보면 어떨까, 사연을 좀 더 받아보는 건 어떨까 해가지고 저번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연. 언니 남자친구가 말로는 보고 싶다 사랑한다 하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안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로 계속 속상하다고 하면 제가 예민한 거래요. 사랑하는 거 맞는데 왜 그러냐고. 정확히 이게 어떻게 행동으로 안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나서 뭐 스킨십 이런 걸 안 하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티를 안 내나? 나랑 사귀는 거를? 뭐 이런 거면 솔직히 전 서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찡찡거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애처럼 자기가 뭐 이게 나 사람이 뭐 이렇게 안 해서 난 너무 속상해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친구한테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연애는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않냐.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에는 약간 일방적인 사랑처럼밖에 안 느껴진다. 행동으로 너가 보여지는 게 없으니 나는 너가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다. 행동으로 보여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냐. 응? 나를 예민한 사람 취급하지 말고 너가 정작 그렇게 맞는 행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줘야지 나는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껴져. 아, 내가 연애를 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있다는 게 느껴져. 너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너의 행동에 대해서 난 조금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찡찡거리지만 않고 행동으로 보일 테니 너도 조금 노력을 해줘라. 원래 연인 사이에서는 노력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바라는 거는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연자분도 어쨌든 남자친구한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노력을 할 테니 너도 조금 표현적인 부분에서, 행동적인 부분에서 나한테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만약에 뭐 남자친구 행동으로 안 보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을 사랑하는 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사실 생각하거든요. 너무 팩폭이고 이럴 수가 있는데 진짜 남자가 사랑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진짜 몸을 안 아껴요. 사연자분이 조금 더 이제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를 해보고 타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게 안 맞으면 저는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사연부터 너무 헤어져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안 맞으면 헤어져야죠 뭐. 두 번째 사연. 썸 타던 여자애랑 깨졌는데 둘 다 잘못이 없어요. 그냥 걔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더 이상 안 간다던데 근데 연락한 지 한 달 조금 됐거든요. 근데 걔가 썸 탈 때도 확실하게 표현을 안 해서 제가 행동을 확실하게 못했어요. 좀 아쉽네요. 아쉬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은 확인받고 싶어 하는? 왜냐면 내가 너무 꽂힌 상대가 아니면 남자가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하면 그게 부담일 수 있을까봐 조금 조심스러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락을 한 달이나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조금 여자 입장에서는 뭐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호감이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연락을 한 거지. 진짜 정 없었으면 한 달까지 연락을 안 해요. 내 추측으로, 내 입장으로서는 한 달까지 기간이 너무 길게 끄니까 더 이상 마음에 안 가는 거야. 원래 막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너무 상대방을 잘 알면 알아가는 재미의 연애를 하는 건데 너무 길게 하면 조금씩 단점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못 모를 때 연애하고 못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좀 다 알고 나니까 만나기가 싫은 거지. 이런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한 달 정도 연락해봤는데 또 남자가 나한테 그 정도까지 적극적이지도 않고 사귀자는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럼 나는 약간 여자 입장으로서는 나 약간 이용당한 건가? 나는 어장당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접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 남자랑은 아니다 싶어서 접는 경우도 있고, 전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사연자분의 행동이 조금 더 적극적이면 여자가 그래도 이렇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너랑 연락이 끊긴 뒤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너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달 동안 연락해주고 이런 게 너의 호감인지 나는 잘 몰랐었어. 근데 너의 빈자리가 좀 많이 크더라. 이러면서 우리 만나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남자답게, 네? 이렇게 통함 갖게 하면 어떨까? 좋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진짜 이 여자가 막 진짜 마음의 정리를 다 한 상태면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당했다고 생각해서 연락이 그만둔 경우에는 남자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다시 또 가능성이 보일 것 같은데요. 다음 사연은 조금 욕도 있고 길어요. 네. 친한 친구인데 남자친구를 진짜 쓰레기 같은 남자애를 사귀어요. 그 남자애 때문에 성병에 걸렸대요. 성병에 걸리고 막 다른 남자 못 만나니 얘를 꼭 잡아야 된다는 등 뭐 잠깐 시간 갖자고 한 사이에 뭐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랑 막 잠자리도 하고 뭐 홈포도 가고 그랬대요. 근데 결국 그 친구가 뭐 더 좋다, 너 없는 시간 동안 너만 생각났다 이러면서 다시 연락하니까 제 친구는 다른 여자들 만나보고 온 거니까 자기한테 더 확신이 든 거라고. 그러고 제 친구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대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믿지가 않대요. 이게 사랑 맞나요? 전 제 친구가 이제 한심해 보이고 정 떨어지는데 하정님은 절친이 이러면 옆에서 어떤 스탠스로 달리냐. 저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열불낼 필요가 없어요. 제 주변에서 진짜 답답한 연애 많이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저런 남자 만나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유침도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맨날 막 통화를 했어요. 막 하루에 막 8시간씩 통화를 하고, 막 남자친구가 나 몰래 뭐 클럽을 갔니, 뭐 했니, 어쩌고 저쩌고 막 바람이 나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를 저한테 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에 들어주다가 어쨌든 다시 만나. 내가 차단해. 야, 그거 아니지. 네 인생을 위해서라도 빨리 도망쳐. 지금이라도 들킨 게 너한테는 신이 도운 거야. 근데 왜 자꾸 만나는 거야, 쓰레기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친구가 그래야지 해놓고서 막상 그 남자애가 앞에서 막 울고 불고 난 너밖에 없다 뭐 하니까 또 다시 만난대요. 그러니까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사연자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친해도 그거를 들어줄 필요도 없고 그냥 화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냅두고, 그때는 이제 한창 20살이고 연애를 열심히 할 시기니까 그때는 뭐 제가 다 들어주고 서로도 막 얘기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전 선을 그었어요. 딱 헤어지고 오라고. 또 다시 만날 것 같으면 나한테 막 얘기하지 말라. 헤어지고 3개월 뒤에 나한테 얘기하라 했어요. 그때 너가 마음이 정리되면 나한테 이제 고민 상담을 해라. 어쨌든 내가 너한테 들어줘봤자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난 스트레스 받아. 이런 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이게 내 사연이 아니어도 괜히 감정 소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니까 내가 또 감정이 이입하게 되면서 막 고민 상담을 들어주잖아. 그러니까 듣지 마. 그 친구한테 선 그으세요. 나는 너가 한심해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진짜 사랑인 것 같아. 진짜 둘이 완전 천생연분이야. 이러면서 백년해로 해. 이러면서 그리고 앞으로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헤어지고 나서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일상 이런 걸 연락은 할 수 있겠지만 서로의 남자친구, 이성에 대해서는 당분간 우리 얘기하지 말자라고 딱 선을 긋고, 그 친구분이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얘기하면 그때 잠깐 들어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은근 제 주변 사람들 엄청 아끼고 정이 많아가지고 저도 친구들 막 고민 상담 들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도 결국 지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사실 이 연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어쨌든 결론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제가 들어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정 소모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냅둬. 본인 연애나 친구 연애에 그렇게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어. 필요가. 그 시간에 그냥 내 일이나 하세요. 내 일이나. 결론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결론은 나중에는 자기가 현타 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끝내요. 그렇게 이용 당하다가 그럼 저는 이제 그런 친구한테 진짜 더 못되게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어느 순간 정신 차려가지고 막 몇 달 뒤에 저한테 와서 나 헤어졌어. 결국 그놈 못 고치더라. 그렇게 그 바람 나는 거 못 고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잘했네 잘했네. 너 담당이잖아 그거. 이러면서 지나갈 때 쓰레기 볼 때마다 네 전 남자친구. 약간 이렇게 놀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요. 근데 그냥 냅둬요. 그냥 지가 알아서 정신 차릴 때까지 냅두는 게 제일 답이에요. 그리고 정신 못 차린 친구들은 계속 그런 남자를 만나거든요. 그럼 계속 그런 남자 만나라고 하면 돼요. 왜냐? 나한테 사실 피해 주는 건 없거든. 나한테 그 얘기만 안 하면 돼. 친구 남자친구 나한테 피해 줄 게 뭐가 있어. 그냥 넌 너대로 만나고 나한테만 얘기만 하는 것 뿐인데 그냥 뭐 그러려니 하세요. 너무 감정 소비하지 말라. 다음 사연. 1년 정도 사귀었던 전 남친이 있는데 헤어질 때 싸우면서 좀 많이 안 좋게 헤어졌고 헤어진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 왜 본인 차단했냐 막 따지면서 본인에 대한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냐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전 걔에 대한 얘기를 입 밖으로도 꺼낸 적도 없는데 걔랑 사귈 때 저랑 사이 안 좋았던 친구가 저가 그런 소리 하고 다닌다고 전 남친구한테 가서 전하고 전 남친이 걔랑 갑자기 절친 먹더니 저를 뒤에서 막 까고 다니고 그 애들이 학교에서 저한테 꼽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욕 나올 뻔했어. 저 같으면 그냥 개무시해요. 그냥 어쨌든 그 저랑 사이 안 좋았던 여자의 말 듣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야, 니네 맘대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니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건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왜 지랄이야 이럴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니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을 건데 내가 네 뒷담을 깠다니 뭐 했다니 관심 없어. 니네 둘이 사귀든 말든 애를 내 알 바 아니니까 이러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소문에 대해서 믿고 있는 애들 전 다 차단해요. 그 전 남자친구가 나랑 사이 안 좋았던 여자의 그 편을 든다? 그럼 그런 친구는 그런 친구인가 보다 차단하고 내 말 믿어주는 친구만 냅둬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꼽준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어쩌라고. 뭐 학교 뭐 평생 다닐 것 같으세요? 학교 졸업하면 끝이에요. 어쨌든 그래도 사연자분이 친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친구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내 옆에 내 말 믿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무시가 답이고 결국 무시한 사람이 결국 나중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걔네들 우정 포에버 할 것 같죠? 그런 애들 얼마 못 가요. 잠깐 그렇게 불타 올라가지고 사연자에 대한 소재거리 만들어서 둘이 친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못 가. 전 남자친구한테 겁나 뭐라고 하세요. 욕하면서. 전 그래요. 화나 갑자기. 욕 안 할라 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 인생이나 신경 써. 이러면서 라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화냈다. 다음 사연. 23살인데 모쏠이에요. 어디 나가고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만날 기회가 없는데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근데 저도 이거 진짜 공감돼요. 저도 사실 맨날 집에만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일적으로 조금 이렇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행사장 가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그러지 않은 이상은 진짜 새로운 사람 만나기가 또 드물고 거기서도 막 대화를 뭐 깊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정도고 이러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사귀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이라는 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힘든 거 한번 이렇게 이 악물고 나가 버릇해야지 그래야지 인연도 쌓이고 경험이 되고 어쨌든 이게 나한테 좋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경험이에요. 이게 아무리 막 글로 막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나르시스트 뭐적인 사람을 뭐 피하는 방법,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주변에 피해야 될 사람, 뭐 이런 거, 뭐 인스타에 나오잖아요. 그걸 백날 봐도 막상 사람을 앞에서 보면 이게 잘못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봐야 돼요, 사람은. 결론은 나가야 된다. 나가서 귀찮아도 사람 만나야 돼요. 저도 뭐 사람 만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저도 뭐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막 사람한테 치인 적도 있고 배신 당한 적도 있고 따돌림 당한 적도 있고 저도 정말 많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사람이 싫은 거 어느 순간 진짜 심하게 왔을 때가 솔로지옥 끝나고 나서 거의 솔로지옥은 24시간 욕을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인스타만 들어가도 진짜 욕이 엄청 많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막 공황장애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극복해 나가니까 이제 또 괜찮아져. 이러면서 또 경험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은 만나야 돼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연이 쌓이는 거고 SNS 만나는 것도 뭐 내가 사진을 올려야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나가야 돼. SNS 뭐 집에서만 찍은 사진 올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카페 가서 막 늦은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야지 막 잘생긴 남자들한테 연락도 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뭐든지. 연애는 노력이다. 시작하는 것도 노력이고 연애하는 중에도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우리 인간은 항상 노력해야 돼. 그렇지 않은 이상 노력 없이 얻는 건 없어요. 아시겠죠? 조금만 힘내요. 저도 아이여가지고 사실 사람 만나는 거 힘들긴 해요. 공감하는데 어쩔 수 없어. 23살이면 이제 막 한창 연애할 텐데 만나봐야지. 20대 중반만 돼도 힘들어. 지금 23살인데 힘들죠? 저도 이제 28이잖아요. 힘들어. 그리고 남자가 없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 만날 수 있는 그 폭도 더 좁아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날 좋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옛날에는 내가 막 저 20살이에요, 22살이에요, 23살이면 나이만 보고도 막 귀엽다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점점 나이 먹잖아요? 그런 남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소개라도 받으세요. 소개라도. 진짜. 사람 만나면서 사람 캐치하는 법도 배우고 뭐든지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가세요. 아니 결정사 저처럼 그냥 그 결정사까지 아닌데 조금 그런 데를 가입을 해가지고 요즘 어린 친구들도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 만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많이 없으니까 좀 다양한 직업군에서 만나보고 싶으면 요즘 결정사도 어린 친구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추천드려요. 다음 사연. 36살 여자분, 저 33살입니다. 3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이 36살이고 남자분이 33살인데 3살 어리니까 남자로 안 보일까 그게 걱정이라고요? 저 이런 걱정 왜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가 36살이잖아요? 한 살이라도 연하면 땡큐예요. 저는 오히려 좋아 이럴 것 같은데요? 제가 36살이고 만약에 33살 남자가 날 좋아해. 좋은데? 이럴 것 같은데요? 어리면 좋죠. 36살이면. 그 위로 가봤자 40대인데. 40대 되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한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땡큐할 것 같은데? 아니 뭐 20대도 아니고 남성분도 지금 본인도 33살이잖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36살에 뭐 3살 연하가 뭐 나한테 다가온다? 그러면 예스 예스 그러면서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네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대시하세요. 화이팅! 다음 사연. 헌팅포차에서 만났는데 완전 제 스타일이라 인스타 마팔까지 교환했는데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이에요. 헌팅 포차 쉽지 않네요. 왜냐면 헌팅 포차라는 자체가 좋게 보면 같은 목적을 갖고 온 사람들인데 또 막상 거기 간 사람들은 또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헌팅 포차 같은 목적으로 와서 여기서 노는 사람을 만나도 괜찮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좀 예쁘장하게 생긴 분들이 거기 가서 내 인기와 시선을 받고 싶고 이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데 근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냥 적극적으로 연락하셔야죠.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리게 다가가야지 그 여자분도 조금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좀 진지하게. 남성분들 하는 레파토리 있긴 있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데 안 가는데 친구가 가자 해서 잠깐 한 2차 3차로 그냥 잠깐 들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자들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니까 어쨌든 살짝 사탕 발리는 소리 그냥 한 스푼 싹 해주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인스타밖에 없기 때문에 DM 보내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일단 한번 밥 한 번 먹어요. 저는 처음부터 술 마시고 이런 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별로고 처음에는 그냥 밥이랑 카페 갈까요? 하면서 시간 될 때 밥 한 번 먹자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할 때 저는 그때 술 마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술 마시고 이런 것보다. 근데 너무 처음에 만나는데 너무 쿵짝이 잘 맞아. 이러면 이제 한 3차, 4차로 이제 술 마시러 가도 되는데 처음에는 나는 그렇게 유흥하는 거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진지하게 다가가세요. 연락하다가 아니 전시회 이런 거를 예약을 하세요. 전시회 같은 걸 예약을 해가지고 좋은 전시회 티켓이 생겼는데 혹시 시간 되시냐?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연락해보는 걸 추천돼요. 다음 사연 조금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할게요. 네, 사연자분은 24살 여성분이시고 남성분은 26살 남자친구분이래요. 근데 정말 다 뭐 표현도 완벽하고 정말 다정다감하고 그 좋은 남자친구래요. 근데 단점은 딱 하나. 오빠의 인스타에 여사친들이 너무 많대요. 뭐 댓글 달고 DM 오고 뭐 이래가지고 오빠한테 조금 이런 게 신경 쓰인다고 얘기하니까 오빠가 뭐 댓글을 막아놨대요. 막아놔도 이제 뭐 DM 같은 거 오고 스토리 답장 오고 하니까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조금 신경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런데 또 사회 초년생인데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저랑 있을 땐 참 잘하고 다정해서 진짜 저런 부분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사연이 왔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이런 경험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근데 여자는 정말 좋아하는 남자가 그렇게 하면 조금 싫긴 하죠. 이 비중이 얼마나 이렇게 되냐. 만약에 800명 중에 여자가 600명이고 막 이래. 그러면 저는 그냥 답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고 그냥 안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고 잘 타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근데 어느 정도 여사친과 남사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나한테 확실하게 뭐 여자 문제를 일으켰거나 뭐 나 몰래 여사친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뒤에서 계속 주기적인 연락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저는 그냥 눈 감아줄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또 말이 달라지죠. 이제 결혼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남자분도 이제 결혼 생각이 있으면 오케이. 근데 아직 두 분 다 너무 어리시잖아. 결혼까지는 아니잖아. 아직 그냥 연애할 시기잖아. 그럴 때는 그냥 눈 감아주세요. 아직까지 실수한 거 없잖아. 너무 잘한다며. 그러니까 그냥 뭐 여사친이 있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연애할 때는 조금 뭐 이런 게 신경 쓰여도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내 눈에만 멋있어 보이는 거지. 내 눈에만 백마탄 왕자처럼 보이는 거지. 그 여사친들은 사실상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사연자. 진짜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 눈에는 내 남자친구가 너무 멋있고 운동도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잘생겼고 키도 크고 뭐 능력도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그 여사친들 눈에는 그냥 애일 뿐 그냥 남자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음 사연. 싸우고 화가 나면 남자친구가 저한테 욕을 해요. 헤어진 게 맞겠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잘 안 돼요. 아니 이걸 말이라고 하세요? 말이라고? 나 지금 볼 빨개졌어 이거 하면서 안 그래도 볼터치는데 다시 홍조 올라왔어 화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사연 이렇게 보낸 게 팩트 체크를 하고 싶은 거 뭐 어쨌든 결론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까 그 사연자분처럼 그냥 만나세요. 아니 이렇게 욕하는 남자 당신만 잡고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꽉 잡고 있어야 돼. 왜? 사회에 풀어주면 안 돼. 다른 희생양이 나타나거든. 당신만 고통받아야 돼. 당신 사연자분만 고통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남자를 방생하지 마세요. 꼭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으세요. 화이팅! 너무 나빴죠? 네,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현타가 와서 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악당 역할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행복하세요. 어차피 머리는 알지만 행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닌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 헤어지라고 해가지고 헤어질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백년회로 하세요. 백년회로. 이 남자 절대 사회에 풀어주지 마세요. 꼭 두 분에서 그 본인만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여성분들은 그 남자분 못 담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을 또 담아준 여자가 없으면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불쌍해. 나밖에 없잖아. 그 남자를 이해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꼭 잡고 계세요.
그 남자예요. 너무 못됐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더 만나라고 해야 돼. 만나지 마 이러면 사람이 청개구리 심보가 들어가지고 더 만나고 싶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만나라고 해야 돼. 만나세요. 완전 최고네. 역시 화날 때 욕할 수 있는 남자 몇 명 없거든요. 쌍남자네. 테토남이네. 어머, 또 민설이한테 전화가 왔어. 다음 사연. 남친이랑 한 달 전에 헤어졌는데 매일매일 연락이 와요. 마음이 복잡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래 사귀었으면 한 번에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긴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둘 중 한 명은 이제 어쨌든 아닌 걸 알잖아요.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진 건데 이렇게 계속 연락하면 좋았던 추억마저 나쁘게 회상이 돼요. 제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안 맞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헤어진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좋게 끝나고 싶어. 근데 너가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 오면 내가 흔들리고 계속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면 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너무 안 좋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근데 너도 날 많이 사랑했잖아? 나도 널 많이 사랑하고 난 너를 좋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계속 연락하다 보면 안 좋게만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서로를 위해서 연락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뭐 어쨌든 헤어지자 했는데 계속 연락하는 거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그냥 딱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연락하다가 괜히 이 사람한테 더 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단호하게. 그런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 내가 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차단할 것 같은데 너 이렇게 차단당하고 서로 안 좋게 끝내고 싶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우리 서로 힘들어도 그만 연락하자. 나도 힘들어.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근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같이 힘들게 그냥 잊어보자. 내가 이렇게 좋게 얘기할 때 그만 연락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연락 안 오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그 여자한테 좋게 기억에 남고 싶고 그러면 연락이 안 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말 연락을 하고 싶어. 정말 정상적인 남자면 여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 그럼 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 라고 하고 한 몇 달 뒤에 연락할 것 같아요. 아직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계속 연락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다는 걸 남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연자분을 그러니까 원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하면 사연자분의 이 시간을 좀 존중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도 계속 연락이 온다. 그럼 뭐 차단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사연. 언니 저 뉴질랜드로 유학 와 있는데 존잘 베트남 보이가 먼저 산책하자고 밥 사주고 헬스장까지 같이 가고 맨날 기다려주고 헬스장 오는데 향수 뿌리고 와서 저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외국 남자랑 뭔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뭔가 유학 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 걔도 그냥 친구하고 싶은 건지 헷갈려요. 왕국 공통 플러팅 스킬 알려주세요. 그리고 둘 다 기숙사 살아서 맨날 보는데 연락은 대신 잘 안 해요. 영어로 플러팅 어떻게 해요? 헬스장에서 주로 만나는데 만져도 돼?를 Can I touch you? 이럴 수도 없고 Can I touch you? 근데 저도 외국인데 안 만나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저 좀 어려운데요? 챗GPT한테 물어봐야겠다. 계속 말을 걸으래요. 챗GPT가. 그리고 유쾌하게, 가볍게, 눈치 있게,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지 말고 유쾌하게, 진지하게, 가볍게 이렇게 다가가래요. 약간 외모보다는 말투나 취향에 대해서 조금 더 칭찬을 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사람이 좀 더 진중해 보인대요. 아, 너 몸 좋다. 뭐 이런 것보다는 대화할 때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좀 스윗하다. 이러면서 한국 남자들 안 그러는데 나 조금 설렌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 미소 플러스 거리감 유지를 하시래요. 그리고 시선, 눈 마주치기. 가볍게 웃으래요. 제가 했던 거 하세요. 서플러팅. 외모나 몸 그런 평가는 하지 말아달래요. 그리고 문화 차이를 무시하는 말은 하지 말고 말 안 통하는데 억지로 계속 들이대지 말고.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베트남 사람이면 나 베트남어 배우고 싶어. 그러니까 베트남어 좀 알려줘. 이러면서 그러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드는 거지. 어떠세요? 아니면 뭐 운동 간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운동 좀 알려줘. 막 이러면서 운동 날짜를 계속 잡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내가 말하고도 운동할 때 너무 무거워 막 이러면서 도와줘 해. 그러면서 약간 살짝 이렇게 만지고 덤벨 같은 거 들고 덤벨에 넘어진 척하면서 이렇게 하고 나 너무 미드만 봤나? 덤벨에 걸려가 넘어진 척하면서 딱 이제 딱 잡아주면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인 줄 쉽지 않네요. 저도 안 해봐가지고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뭐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는 거의 다 약간 경험 바탕으로 경험 베이스로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것도 좋겠다. 아니면 운동하러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 운동복 사야 되는데 운동복 어디가 이쁘고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같이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 나랑 같이 운동복 사러 갈래? 간 김에 내가 같이 가주면 밥도 사주고 할 테니까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좋겠다. 그쵸? 괜찮았다. 괜찮았다. 다음 사연. 저는 캐나다에서 유학하는 학생인데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헤어지고 같은 반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저에게 미련이 전혀 없어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도 저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저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었대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티도 안 나고 모르겠대요. 근데 그 아이 그 사연자분이 미련이 남았으나 또 막 다시 사귀고 싶은 느낌은 아니래요. 근데 또 막상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랑 막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한 대 치고 싶대요. 이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눈앞에 보이면 신경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수업이 언제까지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한 학기만 듣는다 이러면 조금 그때까지는 재수 없어도 참아야죠. 부들부들거리면서 이러면서 참아야죠. 다시 어쨌든 만나기 싫은 거잖아. 괜히 눈앞에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고 그냥 미련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쨌든 나랑 만났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어떻게 그 사람이 다 나랑 헤어졌다 해가지고 100%뭐 바로 남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억이 또르르륵 삭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내 기억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당연히 신경을 쓰지. 응? 신경 안 쓰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그 남자분도 진짜 엄청 신경 쓰고 있을걸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척하는 거 아닌 척. 근데 그 남자분도 본인과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양도 참으세요. 어차피 내 눈앞에 없어지면 다시 또 생각 안 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사귀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내 눈앞에 없어지면 금방 잊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 학기가 끝났어. 같은 반 수업을 이제 더 이상 듣진 않는데 계속 신경 쓰여.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일단 참아봐야지. 일단 공부나 하세요. 공부나. 아시겠죠? 다음 사연. 연락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려고 하면 화내면서 싫다고 폰을 숨겨요. 그게 뭔 말이야? 개똥 같은 소리죠? 아니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연락하는 오빠가 내 핸드폰을 왜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냥 또라이 같은데 또라이? 왜 내 핸드폰을 왜 봐? 지가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보는데 지가 내 핸드폰을 왜 봐?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왜 보냐고. 의처증 환자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연락하는 사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남자랑은 연락하지 마세요. 의처증인 것 같아. 의처증. 연애도 가는데 벌써부터 핸드폰 검사하는 남자는 연애하면 더 힘들어요. 다음 사연. 정말 사랑했던 전 남자친구 쉽게 잊는 법. 근데 다들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사연을 많이 주시는데 근데 항상 말했다시피 억지로 잊으려고 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랬어요. 진짜 제가 옛날에 만났던 남자 중에서 정말 사랑했던 남자분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무덤덤한 스타일이어서 나는 잊은 줄 알았어. 나는 잊은 줄 알았는데 내 무의식 속에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고 꿈에서도 막 나오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나? 이런 착각도 한 적도 있고 제가 헤어지자마자 이 남자를 빨리 잊어야겠다는 그게 되게 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잊어야지. 당장 이 사람이랑 사귀었던 사진 당장 다음날 헤어지자마자 다 지우고 막 다 없애고 내 눈앞에서 흔적을 다 없애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진짜 더 힘든 거예요. 더 미치겠고. 근데 조금 이별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무뎌질 때까지 이렇게 좀 놔두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미화가 돼요. 사람의 뇌가 미화가 되기 때문에 좋았던 추억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좋게 느껴지고 계속 생각나고 이러는 건데 헤어졌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때마다 좀 그래요. 헤어진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요. 그러면 나는 사실 헤어졌을 때 생각을 하면 다시 돌아가긴 싫거든요. 그때로. 힘들었으니까. 힘들어서 헤어진 거니까 안 맞고.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도 똑같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자 이러면서 그나마 조금 빨리 잊는 방법이 그 방법인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추억을 조금 꺼내는 거. 그래서 보고 싶다 해서 좋았던 추억만 꺼내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추억을 조금 꺼내는 게 조금 더 빨리 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연. 사연을 보다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살 차이 나는데 아니면 뭐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까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한테 한번 전화 찬스를 한번 해볼게요. 제 친구가 10살 많은 남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 찬스를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지. 네, 물어볼게요. 네네. 잠시만요. 친구가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정말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게 다 맞다라고 할 수 없어. 원래 사실상 결혼을 하려면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 근데 주변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막상 결혼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이 어린 친구가 나이 많은 사람을 이해해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 이 사람은 몇십 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주관과 고집이 너무 뚜렷해. 근데 이런 여기 어린 친구들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막 계속 성격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계속 이러면서 자아를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만들어질 만큼 만들어졌어. 말랑한 사람이 딱딱한 거에 붙는 게 좋지 딱딱한 사람이 이렇게 붙기가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맞춰주는 사람이 쉽지가 않더라. 나이 많은 연애가 뭐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조금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애는 솔직히 상관이 없어요. 연애는 다 경험이고 자칫 조금 이상한 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주관이 나한테 조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연애까지만 솔직히 그 정도 영향 끼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당장은 뭐 10년, 20년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이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어. 애기를 열심히 키우는 동안 내 생활이 없었어. 다시 또 나도 열심히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여행도 가고 싶고 골프도 치고 싶고 부부 동반으로 뭐 가고 싶고 뭐 해. 근데 내 남편은 나이가 막 한창 많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막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고 막 골골대고 내가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집에서 밥만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를 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멀리 봐야 돼. 왜냐면 애기들도 클 때 그래요. 왜냐면 나는 좀 젊으니까 애기들 조금 케어해줄 수 있는 이 체력이 있어요. 근데 진짜 육아에서는 체력이 진짜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제가 아직 육아를 안 해보긴 했지만 조카들이 많잖아요. 저는 봤을 때 진짜 체력이 없으면 이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많은 친구들 보면 남편이 조금 힘들어해. 주말에 막 놀다가도 막 골아 떨어지고 어디 가도 머리만 대면 자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막 트러블이 나는 경우를 또 많이 보고. 근데 또래끼리 결혼한 부부들을 또 봐.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대요. 남편들이 막 힘이 넘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맨날 거기 밖에 막 데리고 나가고 어디 가고 막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데 내 남편은 집에서 누워만 있고 그냥 말도 안 하고 내가 잔소리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근데 저도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확신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친구가 빨리 전화를 받으면 조금 좀 그럴 텐데 다시 한번 전화해볼게요. 뭐해? 나 지금 도수 치료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아니 내가 지금 연애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질문 중에서 막 10살, 뭐 14살, 뭐 9살 차이 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어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 근데 나는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너에 대한 그 소감 한번 듣고 싶어. 어떤지 추천하는지 안 추천하는지. 비추하죠. 비추하죠. 비추해요, 비추. 왜 비추하세요? 아니, 비추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게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세대 차이? 라는 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크게 좁혀지지가 않아 사실은. 왜냐면 우리 이제 10살 차이가 뭐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세월에 살아왔던 환경의 사람하고 지금 내가 살아왔던 그 시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통합니다. 진짜 이거 100%야. 대화가 잘 안 돼. 10살 많은 남자랑 살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일단 너무 아까워 여자가. 원래 결혼을 하면 여자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10살 많은 남자랑 사는 거는 희생을 한 2배로 해야 돼. 그건 또 100%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어린 나이 그 예쁜 그 시간들이 아깝다. 근데 뭐 또 그것 또한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해. 나이가 내가 좀 찼어. 30살에 40살을 만나는 건 괜찮아. 20살에 30살을 만나는 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30살에 40살을 만나는 건 오케이야. 30살이면 이미 다 겪을 만큼 겪었기 때문에 40살을 만나는 건 또 괜찮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30살에 40살 만나는 건 괜찮은데 20대에 40살하고는 남자 만나는 그거는
생각의 차이도 너무 크고 그리고 20살은 너무 겪어보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30살의 그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가 없어. 맞아. 따라갈 수가 없고 대화의 폭이 좁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어린 나이에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거지. 내가 30살에 오빠를 40살에 만났으면 그럼 또 잘 살았을 수도 있어. 내가 이미 겪어왔던 모든 거를 이제 나의 데이터 경험치도 더 높아져 있을 거고 그 나이 때보다. 그리고 더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제 마인드랑 이런 게 다 다를 거란 말이야. 20대랑 30대 여자는 확실히 다르대. 그치. 나는 결혼 전이랑 결혼 후도 엄청 달라. 20대 중반에 결혼했을 때하고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잖아. 지금도 생각이 다른데 또 30살 되면 내가 더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30살에 결혼을 했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비추긴 비추야. 비추긴 비추예요. 알았어. 땡큐. 들으셨죠, 여러분? 제 친구도 아니 이게 다 100% 맞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 케이스를 얘기했을 뿐이지 제 주변 근데 이 친구뿐만 아니에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대화가 안 통한대요. 근데 저도 약간 아까 전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세대가 안 맞는다 했잖아요. 이게 약간 공감이 어느 정도 가는 게 나이 많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늙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않기 때문에 세대 차이 별로 안 나. 10살이면 뭐 별거 안 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바뀌어요. 강산이 바뀌고 막 지하철 도로내고 막 빌딩이 생기고 이러고도 남을 시간이에요. 일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아요. 왜냐면 저도 조카가 한번 저한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막 서운했다 막 이러면서 울면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 중에서는 제가 졸업을 제일 최근에 한 사람이니까 언니가 너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래가지고 조카한테 이제 전화해서 야 그거 다 별거 아닌 거야 이모 때도 막 그랬어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랬는데 갑자기 조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모랑 나랑 시대가 다르잖아 막 이러는 거였어요. 갑자기 긁히는 거야. 갑자기 저랑 13살 차이 나는데 나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모인 것도 서러운데 시대가 다르다면서 그래서 갑자기 긁혀가지고 야 시대가 뭐가 달라 야 비슷해 이러면서 야 너랑 나랑 별로 차이 안 나 1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시대가 뭐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어린아이랑 자기랑 그렇게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람 젊게 살고 싶거든. 아무리 내가 늙어도 좀 영해 보이고 싶고 젊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 근데 이제 어린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막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결론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근데 제 친구의 의견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살짝 비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까 친구 말대로 30살이 40대 만나는 건 오케이. 20대에서 30대 만난다? X. 이제 막 연애할 나이 20대가 막 연애를 나이 많은 사람이랑만 해. 비추. 내 또래랑 만나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준비해. 그거는 뭐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아무튼 네. 잘 맞춰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오늘 이렇게 연애 상담을 끝나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저번보다는 귀여웠어요. 아닌가? 저번 원 찍었을 때보다 조금 귀여웠던 느낌인데 옛날에는 친구들이 저한테 연애 상담을 좀 막 스트레스 받았었거든요. 막 그만 얘기해 이러는데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약간 도파민이 있네. 여러분들에게 사연 하나하나 들으니까 도파민이 있어요. 제가 요즘 도파민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약간 도파민 느끼나 봐요. 여러분 사연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뭐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있겠지만 장난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다 지극히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도 아니고 100% 틀린다고는 할 순 없죠. 그러니까 제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또 이게 인기가 많다면 한 번 더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다들 이쁜 연애, 이쁜 사랑하세요.